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으며 모두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열심히 일하며 그들의 가치에 충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종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 중 최악의 상황에 찬성하여 진정으로 조작되는가? 역사, 정치, 사업, 당신이 보는 곳에서는 도덕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힘을 얻은 개인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황제에서 수트와트에 이르기까지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화 심리학과 사회 구조에 깊이 내재된 인간 본성의 특징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언제든지 주저하는 사람들은, 매번 공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기꺼이 착취, 속임수,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합니다. 도덕은 권력 게임의 약점입니까? 그러나 역설은 이것입니다. 최악의 사람들은 종종 단기적으로 성공하지만 역사는 또한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체는 권력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 자체로는 성과 악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의 진실입니다. 최악의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 자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니체의 가장 논란이 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 임마스터 도덕과 노예 도덕성 중 하나에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이 가자. 전장에 서 있는 두 명의 전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강하고 결정적이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세상을 그의 의지로 형성하며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저하고 외부 검증을 기다리고 공정성을 추구하며 세상이 그의 미덕에 보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가? 어느 쪽이 통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덕 자체가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쳐 권력 투쟁의 창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가지 근본적인 도덕 체계의 마스터 도덕과 노예 도덕을 보았다. 이것들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 종종 우위와 공정성 투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지배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힘, 용기, 야망 및 힘과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죄인에게 좋은 점은 세상에 대한 의지를 지배하고 창조하고 주장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점유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점을 보호할 무언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노예의 도덕성은 억압받는 자들의 도덕, 힘이 없는 사람들, 즉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도덕입니다. 힘을 축하하는 대신 겸손, 순종 및 자기 희생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고귀하고 힘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니체는 이것을 지배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도덕체계, 즉 강력한 사람들이 통제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도덕체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예의 도덕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상승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야망을 비난하고 권력 추구를 부끄러워함으로써 그것은 도덕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힘을 남깁니다. 고귀한 마음이 망설임이지만 마스터 도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통제권을 얻고 망설이 패배하는 세상에서는 결과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도덕성을 완전히 버리고 무자비한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힘과 미덕을 조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우리는 권력을 높이는 사람들, 즉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학을 더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광대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광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생존은 공정성이나 친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적응성 및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자는 사냥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폭풍은 파괴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도덕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 사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과 사회계약 아래에서 생존을 위한 원시적인 전투는 여전히 분노합니다.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종종 명확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적 적응으로 개인과 제국이 주저하지 않는 세상에서 통제권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경쟁 환경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특성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봅니다. 높은 수준의 야망, 두려움에 대한 감도가 낮으며 아마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강력한 사람들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는 감정적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류 세살에서 현대 비즈니스 거물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재구성한 지도자, 기업가 및 정복자를 고려하십시오. 패턴은 분명합니다. 망설임은 책임이며 권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리드 허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중에 결과에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사람들이 자주 일어나는 동안 주저하는 사람들은 그림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무자비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종종 장엄한 몰락에 직면합니다. 사람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일한 자질도 실행 취소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만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는 결국 그들이 한때 통제한 힘에 의해 소비될 것입니다. 역사는 폭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 종종 권력을 압수한다면 이것은 도덕과 공정성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에 도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고 선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정의가 항상 우세할 것이라는 위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화, 종교적 가르침 및 도덕 철학은 이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들어서면서 잔인한 모순이 나타납니다. 가장 어려운 노동자가 항상 가장 부유한 것은 아니며 가장 정직한 사람이 항상 이끌지는 않으며 가장 친절한 마음은 종종 가장 깨진 것입니다. 이 단절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 구성, 즉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편안한 환상이지만 환상입니다. 권력과 성공은 장점만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취해지고 싸웠으며 종종 비축됩니다. 심리적 연구에 따르면 정당한 세계의 오류라는 현상이 밝혀졌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공정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수동성을 장려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가 선함만으로도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면 경쟁, 전략 및 힘의 현실을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환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권력 추구에서 모든 원칙을 포기해야 합니까? 좀 빠지는 핵심은 게임을 노예가 되지 않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종종 단순히 디스를 연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친절을 힘과 결합하는 전략적 사고와의 무결성 균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규칙을 다시 작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공정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며 힘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 투쟁을 인간 존재의 기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공정성의 환상에 항복하거나 무자비하게 무자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약점과 잔인함을 초월하는 방법인 더 높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 리버멘츠, 도덕을 넘어 환상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는 개인, 광대한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뒤에는 불의 한계, 그리고 억압적인 컨벤션의 무게로 가득 찬 세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 알 수 없는 사람, 대담한 감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저하고 두려움과 의심에 얽매이지만 몇몇은 도약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리버멘첸입니다. 대중 위로 올라가는 개인, 자신의 길을 위조하고 자신의 용어로 권력을 재정의하는 개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베르멘치 또는 오버맨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차별 강도, 남행인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리버멘은 사망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도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리버멘치 중심에는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수동적 제출과 죄책감의 도덕성과는 달리 권력에 대한 의지는 가장 깊은 본능을 받아들이는 것, 즉 무의미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을 맺는 잔인함을 위해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폭군 및 조작자와 달리 입을 맺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외부 승인 또는 맹렬한 성공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권력이 자체 생성되기 때문에 속임수나 억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사람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안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폭군과 조작자는 입을 맺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외부 승인 또는 맹렬한 성공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권력이 자체 생성되기 때문에 속임수나 억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유이지만 결코 진정으로 초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게임은 임시 게임을 하면서 조작과 힘을 통해 등반하지만 입을 맺는 무한 게임을 연주하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응시자가 아니라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합니까? 우리는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세상을 어떻게 탐색합니까? 대답은 힘을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친절한 마음을 기다리지 않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진 당신은 어떤 비용으로든 승리하기 위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작성하는 높은 지분 게임에 있습니다. 주저하면 공정성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정치 및 산 자체의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 선택만을 믿는다. 무자비하거나 희생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전략적 사고와 춘절을 혼합하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잃지 않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맹인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약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노예가 되지 않고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삶이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은 이것을 초기에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불의에 대해 불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그들의 이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윤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 중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만으로도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힘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잔인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적 공감은 사람들을 깊이 읽고 동기를 인식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속임수를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 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러나 유별맺는 내부 전력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기회를 만듭니다. 무자비함과 통제된 무자비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없는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망설임 없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힘은 독성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힘입니다. 열쇠는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은 종종 빨리 일어나지만 또한 힘들다. 왜? 그들의 힘은 창조가 아니라 착취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벌 맺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운동 또는 개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면 필수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이 돈안 담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나 오래된 규칙에 의해 플레이를 중단하는 경우에만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고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면 필수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이 돈안 담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나 오래된 규칙에 의해 플레이를 중단하는 경우에만 공정성을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유머로 힘을 마스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가져옵니다. 힘 자체가 악한가? 아니면 단순히 오해가 됩니까? 권력은 세상을 이끄는 힘으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과 자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본질적으로 악한가? 니체의 권력 탐구는 단지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권력을 얻는 취지는 종종 오해됩니다. 부츠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분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능가하고 현재 순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권력은 종종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고삐를 얻으면 자아, 탐욕, 폭정에 빠지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역설은 우리에게 궁금해합니다. 힘이 약한가? 아니면 단순히 인간 본성의 최악의 부분을 드러내는가? 니체는 힘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가 부과하는 도덕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은 종종 권력이 부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덕이 오호되는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개인은 종종 의심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라면 어떨까요? 기존의 도덕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규칙을 창조함으로써 당신이 단순히 가장 진실한 형태의 생명을 구현하고 있다면, 즉 생생하고 필터링되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니체는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간단한 욕구로 권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의 한계를 탐구하기 위한 내면의 힘, 더 완전하게 살기 위한 드라이브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은 윤리적 추구가 됩니다. 이는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머로 존재를 정의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력으로 가는 길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으며 계몽주의 나파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의도에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퀘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지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인가? 아니면 당신의 가장 높은 열망과 일치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자립의 과정입니까? 그래서 힘은 악한가? 본질적으로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휘두를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이익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에 대한 니체의 도전은 권력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성공의 탐구로 인해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의 가정에 도전했으며 삶과 철학에 대한 더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채널의 거울을 구독하십시오. 니케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비디오를 진실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해, 성장, 그리고 더 강력한 삶을 추구하는 여행을 계속합시다.